자,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다 군필이죠? 다 군필입니다. 그렇죠. 군필인데 일단 공익을 다녀오신 분은 없고 나는 공군. 이쪽은 난 명주는? 육군. 명주 육군. 육군. 명주는 최전방 아니었나? 최전방이었고 5사단. 5사단. 열세부대. 스미스 어디였지? 나는 1군지사. 1군지 산 어디야? 강원도. 아, 강원도. 짱 추웠겠다. 강원도 싫어. 난 강원도 싫어. 강릉 주문진. 아, 나 공군이라 꿀빨 줄 알았는데 헌병이었어. 근데 내가 서울 근처 시흥에 있다가 갑자기 부대가 이사를 가네. 포항으로 간 거야, 포항. 포항 가면은 저기 호미곶이라고 포항 그 바닷가에 손 이렇게 뒤집어져 갖고 올려 있는 데 있어. 해맞이 하는데 거기 유명한데. 포항에서도 한 2시간 버스 타고 들어가야 겨우 가는 데가 있어. 거기까지 갔어. 근데 내가 헌병인 거야 또. 근데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해안가라서 바람이 뒤질나게 부는 거야 진짜. 근데 내가 또 후임이 상병이 되니까 내 후임이 이제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병장 되니까 병장 돼서도 내가 부사수인 거야. 그래갖고 내가 병장 때도 짱 보고 막 그랬네. 군생활 좀 힘들었다고 하여튼 그 얘기하고 있었고. 야 너는 내가 다닌 데에 비하면은 야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지. 그치. 동해 서해 남해 있잖여. 그치. 난 삼면이 북한 땅이었어. 삼면이 북한 땅이었어. 그래 삼면이 북한 땅이었어 위에. 아 진짜? 삼면이 북한. 야 훈련병들이 가면서 그 지도를 보는데 야 여기가 어디냐 그랬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여긴데 그러고서 딱 보니까 위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반달 모양으로 딱 보니까 다 위에 북한 땅이야. 아 진짜? 위에 뭐지? 그러고선 갔지. 아니, 너네 부대 물도 안 나왔다며 한 달 동안. 그거는 좀 짠해서 나 얘기하다 웃지도 몰라. 진짜? 얘기하지 마. 나 슬퍼. 너 그때 많이 못 씻었는데 지금도 그래서 냄새 나잖아. 아 그렇. 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뢰자가 지금 음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 그때 못 음모론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아니거든. 그건 아니야. 짠데. 그건 아니라고. 여기 복학생 주인공이 얘라. 야 정말 빨리 가봐. 네 얘기를 하란 말이야. 네 얘기를. 몇 년 공부하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07, 나는 07. 제일 빠르지. 공구잖아 우리. 응. 우리 공구. 한참 선배지. 하여튼 뭐 군대 얘기는 뭐 그렇고 하여튼 이제 줄거리를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영화를 딱 시작하면은 군대가 나오고 족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족구를 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제대를 하라는 얘기를 받고 주인공 홍만섭이 제대를 하고 자신의 학교로 복학을 하게 돼서 족구장을 찾아봤는데 족구장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족구장이 테니스장이 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는 장면. 초반에 인상이 어땠는지 이 영화. 내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족구협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족구협회가 있어? 족구협회가 있어요. 음. 가끔 가다가 네이버에서 라이브로 중계하는 거 가끔 보긴 하는데. 족구를 라이브로 중계해? 라이브. 나도 본 적 대회 있어. 있어. 대회 있어. 족구 대회가 있어? 족구 대회 있어. 야 그리고 그거 공 처음에 이제 제목 뜨기 전에 공이 쾅 하고 나오는데 그거 배구공 아니야. 그럼? 공인된 족구공이야 그게. 아니 족구공이 공인된 게 있어? 공인이 있어. 공인구가 있다고? 종훈이 너는 알 거야. 키카라고 있어.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거 나도 했거든. 많이 본 건 아닌데 가끔 TV 돌리다가 본 적 있거든. 근데 상상 외야 진짜 잘해. 그렇게 딱 이제 나온 게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배 나온 아저씨. 진짜 아니야. 진짜 전문적이야 진짜. 여러분들은 세팍타크로 세팍타크로 같은 거 있잖아요. 세팍타크로. 그런 거보다 좀 더 큰 공으로 갔다가 아저씨들이 그렇게 공 차는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나오니까 요즘에 홍보도 좀 많이 하대요. 아니 그럼 스폰서가 있고 전문적인 기업에서 대주는 팀이 있는 거야? 근데 스포는 그 공만 대줬어. 비하인드는 그 공만 대줬다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영화에서? 그렇지. 영화에서는 그렇게만 나지. 그러고서는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나는 향수에 젖었다기보다도 그 초반부니까 나도 복학생 때 거의 아웃사이더였는데 그런 생각부터 먼저 많이 들긴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 초반에 얘기했던 우리의 군대 얘기 이런 게 사실은 청취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 사실은.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그리고 나는 이걸 진지하게 편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야 그거 더럽다는 것만 삭제하면 돼. 그것만 삭제하면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공통적인 경험이라는 거지. 군대라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갔다 와야 되는 데를 가서 갔다 왔다고 끝이 아니야.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그리고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워. 인간관계 이런 것도 거의 다 정리될 때도 정리되어 있고. 맞아.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그러한 장면들이 족구왕에서 바로 펼쳐지지 사실은.
저도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가장 놀랐던 거는 아이폰이 나왔어요. 맞아. 그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맞아. 아니 나는 2G였는데 난 슬라이드 폰이었는데 LG에서 만든 사이언 그치. 그러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스마트폰으로 갈아타야 되나 근데 나는 018이라는 그 번호가 난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지금도 안 바꾸고 018 2G폰 폴더폰을 쓰고 있잖아. 우리가 많이 답답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느끼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감성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내가 멀쩡한 줄 알았는데 갔다 와보니 난 퇴물이 돼버렸네.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주인공은 하도 그게 성격이 조금 그게 긍정 마인드인지는 몰라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참 그때서부터 좀 독특한 캐릭터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지. 근데 신경을 안 쓰게 그려지긴 하는데 주변 상황은 충분히 암울하지. 그 과방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노는 거 보고 나오잖아. 들어가지를 참아 못하고. 그리고 은행 갔는데 뭐 대출 이자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인 걸 얘기해. 완전히 세상이 내던져진 거지. 완전히 함축적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정훈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 테니스장으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되고 친구인 강봉성을 만납니다. 그 친구와 근황을 얘기하면서 우유팩을 가지고 족구 연습을 실내에서 하다가 한 여자 선배님인가요? 선배님한테 족구하지 말라고 핀잔 듣고 또 기숙사에 들어갔더니 같은 방 박호산이라는 선배님한테 야 공무원 준비나 하라고 뭔 족구하고 왔냐고 그러고 과사 그리고 총장과의 대화에서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족구장 만들기 운동을 교내에서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초중반 내용인데 이때 흐름이 어땠는지. 딱 감독이 관객의 반응을 이미 읽은 거야. 너네 족구왕 재미없을 것 같지? 허접할 것 같지? 그거 나도 알고 있다고. 등장인물들의 입을 빌어서 관객의 편견을 대신 말해준 거지. 그러면 관객은 자연히 이입할 거 아니야. 그치. 저렇게 개무시당하고 내가 보기에도 되게 허접하고 그걸 등장인물들 입으로 말해주고 있네. 그렇지. 내가 봐도 아니 복학생인데 빨리 공부나 할 생각하고 앉아있지 무슨 족구를 하려고 무슨 공무원 준비해야지 빨리 뭐 하고 있나. 토익도 2점 몇이라고 그러는데 그치. 얘는. 막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무슨 토익이 아니라 족구냐고. 학점이 2점이야. 핀잔 수준이 아니라 엄청 갈굼당하지 아예. 그치. 그런데도 족구를 하려는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에 자연스럽게 관객이 궁금해지게 만들지. 그 장면들을 통해서. 내가 좀 이상한 데뷔를 좀 해보자면은 저번 화를 들으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나를 찾아줘 같은 데에서는 단서를 툭툭 던져주죠. 그런 것처럼 이상한 데뷔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앞에 말한 정훈이처럼 단서를 저는 툭툭 던지는 것 같아요. 이제 소재거리를 조금 만들어 보자. 한번 들어와봐. 들어와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내가 풀어 나갈 테니까 어떻게 풀지 한번 보여줄게. 그러고서는 원인을 이제 제공하는 거지. 족구장을 설치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팩이 있다고 봐야 되나? 그냥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 우리도 이때 누릴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한 번쯤은 누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 그런 거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 제안을 통해서 조금 보여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제 족구 만들기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중간에 살짝 스토리가 꼬인 것 같긴 한데 영어 강의를 듣게 됩니다. 강의를 듣다가 이제 서한나라고 하는 한 번에 뿅 가는 그런 서한나라는 학생이 등장하게 되고 영화 무슨 대본 읽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걸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서한나라는 학생이 선뜻 받아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강민이라는 그 친구한테 질투를 사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같이 과제를 준비하다가 이 서한나라는 학생까지 이럽니다. 홍만섭한테 냄새나는 족구 같은 거 왜 하고 있냐고. 그치. 족구 진짜 냄새 난다고 막 복학생들이 러닝구 입고 막 족구하다가 냄새 풀풀 나는데 그 차림 갖고 강의실 들어오면은 진짜 별로라고. 여자한테 인기 얻고 싶으면 족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홍만섭이라는 주인공이 남들이 싫어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숨기고 사는 거는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라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다시 과제를 같이 하려고 다시 준비하는 이 장면이 정말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백투더 퓨처도 같이 보지. 맞아. 백투더 퓨처 정말 재밌지 않냐고 근데요. 서한나는 굉장히 떨떠름해하고 스마트폰하고 막 나는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라고 보고 거기에서 이제 얘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싫어하는 거를 숨기는 것보다도 이제 표출을 해낸 거 아니에요. 난 그런 모습 보면서 얘가 좀 당당하구나 그런 것도 느끼면서 나도 뭔가 내면에 뭔가를 갖다가 갈구하고 있었는데 제안을 못한 게 몇 가지 있었지 않았나 되돌아보는 그런 것도 느꼈어. 후회스러운 것도 좀 있나? 그러고서는 한번 좀 생각하게 되고. 족구왕의 그 메시지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분명히 나온 거지. 그치.
왜 이런 걸 하느냐. 관객이 보기에도 대중이 보기에도 이렇게 허접해 보이는 족구왕이라는 걸 왜 하느냐. 이거는 사실 인디 영화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 왜 이런 영화 찍냐고. 인디 영화 같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인디 영화로서 독립 영화로서 하는 거지. 난 그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 작품적으로도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도 괜찮았는데 홍만섭이라고 하는 이 역할에 확실하게 무게감을 잡은 맞아.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 맞아. 그냥 씹돼지가 아니야 얘는. 안재홍인가 그럴 거야. 이름이. 이 배우가 맨 처음에 그냥 복학생 역할이고 막 머리도 그냥 막 완전 깎아머리고 막 여기서 말투 보면은 잘 못 들었습니다. 막 그렇습니까? 막 이러면서 노스페이스 입고 다니고. 막 단아까 다 쓰고 있고 근데 제 됐는데 막 완전 복학생 티 다 나고 뭔가 비호감 같고 좀 맞아.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매력 있다라는 그치.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에서 주어지는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느낌이 아니라 이 배우는 조금 뭔가 다른데 평범해. 분명히 외모는 너무 평범해. 맞아. 목소리도 평범하고 근데 일부러 그렇게 의도해서 캐스팅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냥 현실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적인 모노톤의 그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오그라들 수도 있고 조금 어색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마음이 가는 저런 말을 하는데도 한 개도 안 오그라들고 나도 공감이 가네. 나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내가 못했던 건 뭐가 있을까라고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는 느낌을 확 주는 느낌이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당연한 거고 이 배우가 생각보다 연기를 무게감 있게 진정성 있게 그러니까 그 전작품 199 저기 그 연애. 연애 보면은 그런 거에서도 연기 되게 잘한 것도 나오고 이 사람이 주연 안재홍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같은 데도 몇 번 나왔대. 나는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나도 잘 몰랐다가 조연으로도 출연하고 뭐 그렇게 해서 단역으로도 출연하고 그래서 입지를 다졌고 우리보다 한 살이 많아. 이제 내년이면은 30살 되는데 우리 또래 같아가지고 좀 친근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독립영화의 가치를 역설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 부분도 확실히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강민이라고 하는 서한나를 여자친구라고 약간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아직 연인은 아닌 그러니까 질투가 나니까 이제 홍만섭한테 엄청 불편한 거예요. 이 강민이라는 사람이. 이 강민은 또 전 국가대표 선수였어. 축구 국가대표. 그런데 이제 좀 떨어져라 서한나한테. 그러니까 홍만섭이 그럼 우리 한번 대결합시다 족구로.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잖아. 그치. 내가 전 국가대표였는데 축구 복학생이 찌질이한테 그래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또 명장면이 하나 나오죠. 셔츠를 쫙 벗는 장면. 그래서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 족구 대결을 또 이겨요. 3대0으로. 근데 그 장면에 하부들이 다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을 다 널리 퍼지면서 완전 개망신을 당하게 되고 강민은 홍만섭은 이때 대학교의 영웅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족구를 하기 시작하는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게 되죠. 여기까지 내용이었대. 그냥 셔츠 딱 젖혔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지. 뭔가 히어로가 한 명 나타났다. 내가 바로 히어로다. 그래서 쫙 이제 사고 나오고 결과적인 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사고들한테 이제 퍼지게 되는데 역시 본능인 것 같아. 남자들이 딱 봤을 때 안 나가서 막 응원해주네. 뭐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스쿼트들이 보는 거지. 이제 또 보면서 저래야지 인기를 얻는구나. 여자들한테 인기를 얻는구나. 갑자기 족구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거가 조금 이제 재미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환경 같은 거를 갖다가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려고 매끄럽게 연결을 한 것 같아. 이제 그 전개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그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는 선배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때는 아웃프론트로 했어야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너무 진지한데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좀 잠재적이고 숨겨진 본능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때부터 이 사람 설마 족구를 했었나? 막 이런 의심도 품게 되는 숨겨진 고수가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족구가 많이 퍼지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질 않아. 족구 연습을 하잖아. 동기인 친구랑 뚱뚱하신 여자분이랑 같이 우리 족구 연습을 해달라. 그래서 하는데 그 커피 우유팩을 접어갖고 연습을 하는데 자꾸 밟잖아 이 여자가. 그래갖고 커피 우유를 사러 가야겠다. 그래서 매점에 갔는데 매진이 됐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다 팔렸다. 그래서 이게 다 팔릴 리가 없는데 하고 딱 학교를 봤더니 학교에 모든 사람이 우유팩을 접고 있어. 이런 전개가 너무 센스 있고 재밌었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 영화 참 센스 있다. 그냥 보여주지 않는다. 그치.
난 그런 게 좀 그랬었는데 그죠.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근육은 작업 근육하고 뭐 그렇게 나눠져 있고 또 음. 족구로 또 따로 나눠져 있는 뭐 족구만을 위한 뭐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 막 이런 거 들으면서 그 깨알 재미를 준 것 같아. 특히나 그 중에서 엄청 웃겼던 게 이 사람이 복학생이라는 그 디테일을 나타내기 위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깃집에서 알바하잖아. 근데 알바하는데 바닥을 닦는데 그 바닥을 치약을 뿌려놓고 칫솔로 막 물대고 있어. 맞아. 양말에 있었어. 구멍 나 있으니까 어. 그 아줌마가 불쌍하다고 용돈 주잖아 저거. 아 그거 보고 너무 웃긴 거야. 너무- 군대에서는 칫솔질 하잖아. 그치. 양치하고. 너무 웃기면서도 근데 나도 군대 있을 때 딱 이제 휴가 나왔는데 엄마가 이제 빌딩 청소 같은 걸 했었거든. 그래서 나도 막 군대 있을 때 좀 철들어서 엄마 일 좀 도와줘야겠다 휴가지만 안 놀고 그 청소하는 거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어. 근데 겨울이었는데 겨울 되면 이 바닥이 눈 밟고 오면은 엄청 꾸정물이 다 완전 때가 껴버려 바닥에. 그럼 이게 대걸레로 밀어도 잘 안 밀려. 근데 나는 군대에서 이제 칫솔질을 했으니까 바닥에다가 근데 내가 막 치약 막 물로 살짝 헹궈가지고 뿌린 다음에 내가 막 수세미로 밀고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 장면 보니까 뭔가 아련하더라. 그 옛날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내가 예전에 학교 열심히 다닐 때 음. 과 학생회실 청소한 적이 있었어. 어. 근데 이제 21살 된 애들이니까 음. 청소하는 게 굉장히 미숙하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이거는 보다 못한 복학생 형 한 명이 갑자기 자기가 팔을 걷고 달려들더니 이제 치약을 이 과학생실에 온통 뿌려놓고서 이제 닦고 물로 빼고 이거를 다 주도해서 시킨 거야. 그거를 그때는 이제 몰랐지 군대 가기 전이니까. 근데 갔다 와 보니까 그 형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겠다. 이게 좀 잡히더라. 맞아. 군대 갔다 오면 사이즈가 나오니까 이거 이렇게 딱딱 해야 된다. 치약. 이런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 영화. 나는 되게 신기했던 거는 청소 말고 바퀴벌레가 그렇게 박멸이 잘 되더라. 치약으로 하면? 치약이 예. 바퀴벌레가 치약에 약해. 아 진짜? 그래서 군대에서 바퀴벌레 거의 없잖아. 아 그래서 바퀴벌레가 없구나. 집에는 있는데 어. 군대도 깨끗해. 너네는 2층 침대 쓰지 않았냐 혹시? 2층 침대 아 나는 안 썼지? 썼어. 나 너는 일층- 못 썼냐? 그냥 나는- 그 바닥이었냐? 그냥 침상 펴고 왔어. 우리도 침상 그거였는데 진짜 한 번 대청소하면은 치약 보기도 싫어 진짜. 아우 진짜 보기 싫어 진짜. 난 그래서 얘기 별로 안 했음. 알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서사는 캠퍼스 족구대회가 펼쳐지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같이 과제를 했을 때 그 발표를 하면서 사랑 고백을 홍만섭이라는 주인공이 진실하게 하게 되는 장면도 있고 강민 선수가 그걸 지니까 너무 괴로워서 고시원에서 막 질질 짜는 이렇게 막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맞아. 끝까지 쭉 얘기하자면 그 열화와 같은 관심 속에 족구대회가 펼쳐지게 되고 관심에 힘입어 강민 팀, 그 해병대 팀이죠. 해병대 팀과 홍만섭의 팀, 식품영양학과 팀이 결국 결승에 맞붙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서사 진행이. 줄거리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정말 생각나는 디테일도 그 있고. 해병대 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강민이 자동차에 있을 때 막 해병대 애들하고 시비 붙잖아. 해병대가 막 학교 돌면서 막 질서 잡고 막 이러는 현실에서 굉장히 불편한 장면일 수 있어. 아니 뭐 해병대 또 가오 세운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사실은. 근데 그걸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잘 풀어내지 않았나. 작품에서 잘 다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적인 그런 면을 좀 모노톤으로 아까 계속 모노톤 얘기하는데 좀 괜찮게 풀어낸 것 같아. 센스 있게 진짜. 센스 있게 잘 풀어냈고 그 다음에 고시원에서 우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쟤도 인간이니까 저럴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 이제 그 토너먼트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그 토너먼트의 특징들을 잘 살리면서 감독이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쌍둥이 슛처럼 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나오잖아. 그게 좀 오마주를 갖다가 그쪽으로 드는 거지 뭐 나라라 슛돌이 같은 그런 이제 옛날 만화라든가 맞아.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나 소림 축구 생각나던데. 소림 축구도 이제 나오고 노골적으로 좀 의도된 게 있지.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특색을 학과마다 그렇게 깃발도 만들고 간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착착 맞춰서 이제 쓰러지는 것도 같이 쓰러지고 뭐. 수학과는 막 계산하잖아. 걔네들이. 막 계산해가지고 막. 그런 건 이제 의도된 과장된 연출 이런 거로 봐야지. 근데 특징은 참 잘 살린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거 해서 관객들에게 약간 웃음도 주고 약간 어깨에 힘 빼게 만들어주는. 그렇지. 결승전 전까지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아. 감독은 또 그게 많이 고민이 됐을 거야. 얘네들을 결승을 붙여서 얘기를 풀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토너먼트를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치. 그 고민을 했을 텐데 그거를 진작에 그냥, 풀면 재미가 없잖아. 근데
그걸 그냥 생략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위기도 보여주고 관객들에게 호응도 이끌어내주고 뭐 이런 거지. 확실히 그런 게 좀 있었어. 그리고 그 장면 바로 직전에 백투더퓨처 연기를 하면서 홍만섭 주인공이 서한나한테 진지하게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영어로 길게. 그 부분 어땠어? 이거 갑자기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었다가 갑자기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고백을 하는데 너무 진지했는데 결승전에 바로 그렇게 어땠어? 날리지. 느낌이? 내 생각에는 사실은 홍만섭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인물일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이 솔직히 현실에 어딨어. 그치. 감독이 의도하고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생각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 현실성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게 아까 말했던 그 서한나가 홍만섭을 무시하던 장면과 오버랩이 되면서 포옹을 이루는 거지. 이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관이라는 게 굉장히 확실하다. 얘는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얘가 너무 논리적으로 계속 아우 나 듣고 있으면은 이해는 되는데 아우 답답해 죽겠어 그냥 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 너 편집. 너 편집이야 편집은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간단하게. 그래 해석을 해서 보면 홍만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매력이 더 분출이 된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 키포인트 2라고 보고 그 만섭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더욱더 이제 극대화되면서 이제 그 안나한테 고백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서투르게 이제 뭐 영어 발음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진심을 갖다가 이제 다 해가지고 걔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데에서 더 여자 관객들이 거기에서 더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서한나가 이 강민한테 얘기하잖아. 야 만섭이 보라고 쟤 병신 같지만 자기가 하는 거 열심히 하지 않냐고 너는 뭐냐고 막 이러면서 꾸짖잖아. 그게 여성 관계의 보편적인 감성일 수 있어. 외제나 명품에 너무 눈독 들이지 말고 마음으로 좀 진심으로 좀 바라보라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나는 그게 좀 보기 좋더라고. 간단하게 끝. 나는 보면서 그 생각했는데 아니 대사가 좀 긴 거야. 근데 영어야.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컨닝하는 눈치도 아닌 거야. 그래서 와 저걸 다 외웠어? 와 대단하네 이 생각했는데 근데 약간 대사도 자기 미래에서 왔다. 그래서 이제 즐기려고 한다. 이 고백하는 것 자체도 중간에 얘기했던 뭐 남들이 싫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숨기는 거랑 그 대사랑 굉장히 경치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서 우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지. 너네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다면은 나중에 그래. 죽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한번 해봐라. 근데 이런 똑같은 대사를 아르바이트 그 주인장 어머니가 한번 더 하지. 이 홍만섭이란 친구 참 괜찮은 애다 라면서 얘기하면서 막 자기도 미스 코리아였는데 뭐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어디 출신이었는데 막 그런 얘기하면서 니들 때 노는 게 최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영화가 해주고자 하는 얘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현실은 또 맞물려 있으니까 함부로 저게 진리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치? 한번 독립영화니까 그리고 영화니까 우리가 현실에만 안주하지 못하고 우리의 환상 같은 거를 영화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우리의 마음을 풀어서 누군가 얘기해 주는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만섭의 팀인 시푼 영양학과와 강민의 해병대 팀과 이제 결승을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 장면이 생각보다 치열하게 흘러간 다음에 친구가 뇌진탕 비슷한 그 박치기를 당해서 교체가 돼야 될 타이밍인데 그때 마침 공무원 시험을 보기로 한 그 선배가 시험을 보고 나서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교체 선수로 오게 되고 이제 결국 결승을 하게 됩니다. 결승 때 이겼죠. 이기게 되고 이제 서한나는 다시 강민한테 가서 뭐 포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좋게 끝나는 결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줄거리 마무리 부분은 어땠는지. 우리 형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보고 나서 우리 형이 좀 단순하게 이제 평가를 하는 편이라서 영화가 재미없으면 나한테 옛날에 비디오를 던졌던 사람이야. 비디오를 집어던졌어? 비디오를 집어 던지고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불 뒤집으라고 그러더니 나를 밟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던 사람인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밟는 행위를 하던 사람인데 가정폭력 아니야? 너네 형이 듣는다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편집해줄게. 딱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딱 본단 말이야. 다 보고 나서 한숨을 쉬더니 야 저게 현실이다 그러고서는 하는 게 만섭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만섭이 때문에 제가 제일 불쌍하잖아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마지막 내용이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거의 어느 정도 흘러갔으면은 내용은 거의 다 유출을 해낼 수 있겠지만 그 이제 감독이 보여주는 그 과정만큼은
조금 더 기억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보내는 반면에 우리 형이 느끼는 거는 불쌍하다 그냥 만섭이가 그걸로 끝나더라고. 나는 그냥 더 메시지를 줬다고 보고 형을 토닥토닥 다듬어줬지. 난. 명조 형이 게스트로 참여한 줄 알았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음. 일단 아다치 미츠루의 만화들이 떠올랐어. 뭐였지? 아다치 미츠루의 만화들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터치라든가 아, H2라든가 크로스 게임, 러프 이런 것들을 아마 본 사람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인공은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열정이 충만한 인간이야. 그치. 그러고서 자기의 열정을 여름철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불살을 놔. 고교야구 토너먼트라는 데에서 아니면 수영이든지 그러면서 결말에 이르러서 그게 실패로 끝나건 성공으로 끝나건 자기 내적으로는 완성을 해내. 그런 다음에 사라지지 극 중에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극 중에서 주인공을 둘러싼 인물들이 중심 인물과 더불어 청춘을 누리고 끝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 인물인 이 주인공이 이 사람들의 젊음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 족구왕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서도 홍만섭이 하는 역할이 딱 그거야. 홍만섭이라는 복학생이 뜬금없이 이 극 중에 세계에 던져져. 그러고서 자기 혼자 열심히 뭔가 하더니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젊음을 찾게 해줘. 그러고 자기는 기사처럼 사라져버려. 이 점에서 아다치 미츠루 작품이 나는 많이 떠올랐고 또 떠오른 게 그 페일라이더라는 영화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50대 넘어가지고 만든 영화거든. 아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배우도 출연한 영화야. 거기서 어떠냐면은 맨날 도적들에게 털리는 마을이 있어. 처음 영화 시작부터가 도적들에게 약탈당하면서 시작해. 근데 이 마을에 노년의 목사가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 하나를 규합한 다음에 이 도적들을 퇴치해버려요 혼자서. 그러고서 유유히 자기는 사라져. 목사를 보고 흠모하는 여자들 생기고 딸과 어머니가 동시에 걔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막장스러운 과정이 있는데 걔는 그냥 유유히 사라져. 그냥 떠나가. 그리고 그 마을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활력을 찾게 돼. 이런 스토리가 난 족구왕과 굉장히 매치가 잘 된다고 보거든. 마치 이 족구왕이라는 영화가 우리 관객들에게 이 족구왕이 유유히 떠나가면서 관객들에게 젊음을 찾아주려는 의도가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 굉장히 미화되는데? 3만 명만 봤는데. 난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 아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요, 그 이제 독립영화 인물을 하실 때, 솔직히 말해서 독립영화가 다큐가 좀 많아요. 사실은 사회고발성도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있는 거를 갖다가 조금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시도가 많은데, 그냥 좀 초반에 좀 이제 좀 껄끄럽게 생각했다거나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독립영화 중에서도 이런 스타일리시하고 좀 소소한 재미를 추구하는 이런 영화도 있다라는 걸로 입문을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지. 나는 영화 완전 내적인 그 스토리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등장인물이나 그런 걸 얘기해보자면은 일단 족구가 마지막에 토너먼트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이 영화의 백미란 말이야. 정말 잘해야 돼. 그치.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코믹적으로 이제 소림축구나 약간 그런 거를 오마주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난 해설자들이 괜찮았어. 이 해설해주고 캐스터해주는 애들이 정확하게 잘 설명해주더라고. 웬만하면은 나레이션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재미가 많이 떨어지거든. 국도 같은 거에서 내레이션 같은 거 그거 했다고 그래갖고 혹평 받은 것도 그런 거랑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 잘못된 경우. 이 경우엔 굉장히 잘한 사례라고 보여지지. 특히 결승전 전에는 보여지는 효과로 그냥 웃으면서 킥킥 넘어갈 수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 넘어가는데 결승전에서는 이제 경기만 봤을 때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등장인물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막 힘든 상황이야, 내가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그럼 되게 억지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치. 해설자들을 붙여주고 그 해설자들이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경기 상황을 정확히 얘기해 줌으로써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인물들이 다치거나 힘들었을 때 감정이입도 더불어서 할 수 있게 되는. 맞아. 그리고 또 선배가 딱 나타났을 때 저 사람이 누구다, 전설적인 누구였다, 그치. 이걸 해설자들이 딱 얘기해 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변사의 역할이지. 그치. 난 딱 보면서 해리포터의 그 퀴디치 경기 영화에서 해설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 그 캐릭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좀 많이 떠올랐어. 그래서 막 우생순이나 몇 개 스포츠 영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흘러 넘어갔었어. 맞아, 국가대표라든지 우생순이라든지 뭐 또 몇 개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정말 그냥
영화를 위한 해설자 그냥 어. 그렇게만 느껴졌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 이상 어. 그냥 우리들한테 진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을 이 맞아. 사람들한테 역할을 주는 거야 진짜로. 근데 그 역할을 되게 막 안타까워하고 막 주저앉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관객의 심경을 대변하지. 정말 신경을 대비하니까 이렇게 막 오그라들거나 좀 어색하다 저렇게까지 오버해야 되나 싶은 장면이 없었어. 그래서 맞아. 정말 그 투입 요소가 정말 괜찮았고 감독의 그 생각을 디테일한 느낌을 나한테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이 확 들었고 맞아. 그리고 그 선배 어. 선배는 되게 좀 사실 오그라들 수 있어 엄청. 그치. 저거 뭐야 되게 뻔하잖아. 알고 보니까 선배 왜 이렇게 족구를 싫어하나 했더니 자기가 왕년에 엄청 족구 잘하던 사람. 뭐 복선은 많이 깔았었지. 제일 웃겼던 게 그거잖아. 족구 그 이긴 걸 보고 혼자 막 연습하잖아 족구를. 그리고 막 기둥에다가 뭘 쓰잖아. 그리고 주인공이 딱 나타나서 뭐라 하잖아 선배가. 그래서 저거 보라고 그러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서 보라고 그래. 딱 기둥에 딱 봤더니 작전이 써 있는 거야. 그 선배가 써놓은 거야 결승전 작전을. 맞아. 이게 얼마나 웃겨.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잘 풀어낸 것 같아. 개그스럽게 코믹스럽게. 억지스럽기보다는 약간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양념 느낌? 숨겨놓은 본능.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인물 하나하나 그냥 버리지 않고 다 할 얘기가 있었구나. 근데 그 할 얘기가 있었던 게 되게 뻔한 자기적인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흘러가면서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었겠지만 뻔하다라는 느낌보단 저 사람이 저랬구나. 저 사람의 마음은 저랬구나. 저때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거를 그냥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뭐 뻔한 거 줬다 그냥 저렇게 넣어놨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서 느낌적으로 좋지 않았나. 그래서 결말도 나도 동의하는데 그 역할들에 있어서 인물들의 역할 하나하나가 궁금하게 만들었던 저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이렇게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역할 하나하나를 감독이 버리지 않았어. 그걸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냥 놔뒀던 인물 이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 그 사이 홍만섭이란 인물이 끼어들어서 맞춰준 거일 뿐이고. 그치. 그래서 영화적으로 봤을 때 독립영화고 되게 가볍게 만들 수 있었을 법한 영화임에도 굉장히 시나리오나 극을 전개하는 게 짜임새가 있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영화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하나하나의 내 주변에 있는 현실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마무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형하고 조금 공통점으로 잘 본 거는 미녀 여자 배우를 한 명 또 건졌다. 독립영화에서 그렇게 이쁜 사람들 많이 안 나오거든. 이름은 제갈량의 장인이지. 황승원이라고 이제 그 혹시 OCN에서 나오는 요즘에 나오는 나쁜 녀석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1화에 출연을 했었고요. 조연으로 요즘에 좀 스웨덴 세탁소인가? 뭐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요즘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신인 배우로 급부상했고 안재홍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조연으로 나왔던 선배 같은 경우에도 야경꾼 일지 같은 데서 또 나왔다고 그러네. 야경꾼 일지는 뭐야? MBC에서 나왔던 드라마인데 그런 데에서도 좀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인지도 넓혀가고 있고 그리고 뚱녀로 나왔던 그 사람은 첫 출연이었대. 그 첫 출연이었대. 아예 진짜 생판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첫 출연했는데 그래도 독립영화계에서는 이제 조금 콜이 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그 배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이득을 본 것 같아. 다 같이 그냥 상승폭을 봤는데 제일 크게 본 여배우는 진짜 주가 요즘에 좀 좋아지긴 했더라고. 그래? 저기 황승원 그렇게 좋아졌다고는 들리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별점 같은 거 주면은 3개 반 정도 줄 것 같아. 그냥 어느 정도 이제 평이하게도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독립영화 접하기에도 쉬운 입문서 같은 그런 영화. 나는 그런 영화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타일리시한 것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다양성 같은 거를 보게 되잖아.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되면서 우리도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 영화에 대한 폭도 넓혀질 수 있고. 나는 일단 이 영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영화잖아. 근데 그게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그 점에서 난 현재 어떤 사회 트렌드나 영화팬 트렌드와 좀 맞닿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요즘 영화 중에서도 그렇고 뭐 만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키덜트가 유행이란 말이야. 키덜트. 성인과 이 아이의 경계에 있는 혹은 아이의 감성을 가진 성인들을 공략하는 그런 매체들.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웨스 앤더슨이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뭐 로얄 타넨바움 이런 거 하면서 뭐 키덜트적인 감성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뭐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성인들이 어린 시절을 지금 추억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인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만큼 처음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가 상당히 길어졌단 말이야. 옛날에는 뭐 26만 돼도 결혼할 때가 되고 슬슬 애 가질 때 되고 막 이랬던 반면에 지금은 청춘과 어떤 성인의 경계가 굉장히 희미하지. 20살 때 성인이 딱 되면은 30살 돼도 결혼 안 해도 뭐 이상하게 여기지 않잖아. 그리고 35 이쯤 돼도 뭐 솔로인 경우 많고 그러면서 키덜트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의 어떤 범위가 되게 늘어나. 지금은 20대부터 40대까지 다 키덜트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키덜트 영화가 되게 유행해. 키덜트적인 감성도 많이 먹히고 그런 거를 이 족구왕에서 굉장히 잘 공략하고 있다고 보고 족구왕 자체가 당신들은 아직 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성적으로 와닿을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이 영화에서 또 좋게 보는 부분은 지난번에 다룬 나를 찾아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나를 찾아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중심 인물의 에이미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인물로 끝난단 말이야 사실은. 그치. 굉장히 매력적으로 풀자면은 어메이징 에이미와 실제 에이미 간의 간극에서 느끼는 개인의 괴리감이라든가 고독감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고 굉장히 다를 게 많지만 그냥 에이미는 미친년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에요. 이걸 끝났다는 점 때문에 나는 불만이거든. 근데 이 영화는 홍만섭은 족구린 복학생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단 말이야. 홍만섭은 처음부터 끝까지 족구린 복학생인데 그럼으로써 관객에게 어필해. 그리고 그 이유를 관객에게 충분히 설명을 시켜. 이해를 시키고 영상과 사건으로. 넌 그래서 별점 몇 개 주냐? 잠깐 생각을 해보면. 별점을 나는 4개 주고 싶어. 왜 4개나 주느냐? 여기에 한 가지로 플러스로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이 영화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히 별점이 깎일 영화야. 허술한 구석도 많고 병맛스러운 구석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4개를 주는 거는 이 영화는 자기 주제를 분명히 알았어. 우리는 독립영화고 나는 인디적인 얘기할 거고 인디의 감성으로 얘기할 거다. 중간에 투박한 부분들도 내가 이 영화를 얘기하기 위한 장치고 필수적인 수단이지 단순히 부족한 점이 아닌 거다 라는 걸 분명히 나는 해줬다고 생각해. 족구왕의 어떤 투박하고 허술한 부분들이 사실은 족구왕 그 자체잖아. 그치. 홍만석 그 자체잖아. 그 점에서 나는 이거는 그냥 졸라 독립영화 되게 허접하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허접해 보이죠? 진짜예요 이거는. 라는 얘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이게. 그런 점에서 나는 별점을 좀 높게 주는 거야. 저번 첫 화했던 3 얘랑 2화에서는 2화에서는 다 3점대였어. 그러니까 이야 진짜 대단하구나. 내가 별점을 결코 짜게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 짜게 이제 주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옆에서 봐도 짜게 주는 거 같아 이 사람아. 그러니까 짜게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그거지 이제 작품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작품이 자기의 주제를 확실히 알고 있느냐. 내가 생각해 인터스텔라나 나를 찾아오는 자기 주제를 확실히 모르는 작품이야. 근데 족구왕은 자기 주제를 알고 그걸 맞는 서사를 관객에게 얘기했어. 그 점에서 나는 높게 주는 거야. 마무리를 내가 얘기하자면은 나는 일단 이 영화에서 쓰인 센스 있는 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CG야. 첫인상부터 족구왕이라고 하는 그 축구공이 그 화면이었나? 그 바닥에 팍 처박히면서 맞아. 족구왕 이렇게 딱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약간 이펙트 있는 게 보여주다가 맨 마무리로 독수리슛 같이 뭐 이렇게 오버헤드 킥에서 쫙 해서 꽂아놔버려 홍만섭이 마지막 결승점을. 그때 CG가 그냥 한번 팍 들어가잖아. 그걸 보면서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사실 우리가 이번 3번째 영화를 컨택할 때 한국 영화였는데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 중에 괜찮은 게 뭐 있냐? 없다. 그렇다면 올해 괜찮은 영화가 뭐 있냐? 그거 하나밖에 없다. 끝까지 간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사실. 왜냐면 우리가 1편, 2편 다뤘던 영화들이 너무나 대작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요즘 한국 영화는 빈수레가 요란한 느낌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이거든. 사실 이번에 1,500만 넘는 명량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괜찮다고 얘기할 거야? 훌륭하다고 볼 거야? 사실 아니거든. 빈수레거든 너무나. 군도 이거 너무 캐스팅도 엄청나고 감독이 누가 윤종빈이야. 범죄와의 전쟁 뭐 용서받지 못한 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막상 나온 영화는 어떻게 할 거야? 빈수레라고 이거. 해적파 이거 완전 블록버스터인데 뭐야? 혼자 다 캐리했잖아. 유해진 혼자 다 캐리했잖아. 그렇다고 항공주? 그래 항공주 괜찮아. 근데 독립영화야. 100만 봤어? 100만은 개뿔 20만도 못 봤어. 이거 족구왕 괜찮았어. 정말 괜찮은 영화야. 올해 있어서 꼽힐 만한 영화인 것 같아. 몇 명 봤어? 5만 명도 안 돼 이거.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렇게 영화를 짜임새 있게 만들고
빈수레가 요란하지 않도록 밀도 있게 잘 만든 영화는 요즘 한국 영화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점을 주자면 나도 한 4점 정도 주고 싶은데 안타까운 건 그거지. 왜 우리나라는 인터스텔라처럼 뭔가 SF적인 막 엄청 우주적인 대서 사실을 가지고 영화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영화적 산업 여건이 되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은 인터스텔라를 하나 찍잖아. 명량을 18번 찍을 수 있어. 명량을 18번 찍을 수 있다니까? 거의 그 정도 제작비니까. 그러니까 난 제작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주제를 얘기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이야기할 만한 시장이 됐다는 거지. 그치, 그건 그래. 그런 상황에서 족구왕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란하지 않는 기법을 쓰고도 괜찮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수준이라면 우리나라의 상업 영화들은 조금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어.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독립 영화들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상업 영화들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어야겠지. 그러면서 서로 호응이 되는 거고. 그렇지. 너무 소설이나 원장에만 휘둘릴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독창적인 게 이제 조금씩 더 필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최고의 영화라고 볼 수 있었던 게 개인적으로는 그래비티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그리고 맞아. 이동진 평론가는 지슬 독립영화였던 지슬이 한국 영화 최고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작년이나 올해는 한국 영화의 정말 쪽박이 아니었나. 물론 나도 동의해. 작년에는 당연히 나도 지슬이었고 최고의 한국 영화가. 올해는 그치. 올해는 글쎄 족구왕을 최고로 주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말 기억에 남는 영화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족구왕 정말 괜찮습니다. 네. 나는 항공주. 항공주? 그래서 항공주도 이 방송에서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지. 명준 더 할 말이? 난 없어. 닥치는 대로 다 보니까. 그리고요 돈이 최고예요. 뭔 돈? 돈이 최고지. 명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몇백만 원 모았는데 야 돈이 최고지. 인센티브 받는 게 얼마인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20대를 이제 슬슬 마무리 짓는 나이죠. 1년 남았네 30까지. 만으로는 27이야. 하긴 외국 나가. 외국 나이로 치자. 그냥 만 나이 말고 연 나이로 계산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 우리나라 계산법이 틀린 거야 이거. 계산법이 이거 서른이 얼마 남지 않는 청춘을 위하여.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만 나이 쓰지 연 나이 안 써. 그래 만 나이로 나 그 들어갔을 때. 이건 굉장히 후진적인 문화야. 그래 그거 아니야. 하지만 여자들은 우린 30을 넘어서 봐. 됐어. 아이고 나 참.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족구형을 다루면서 우리 또한 이제 20대 끝자락에 섰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들 정말 취미로만 그냥 좋다 이러고 그냥 넘길 수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방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족구왕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화계 3화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화 4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